안녕하세요. 엑셀이 완전 처음이거나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아주 짧고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셀은 쉽게 말해서 표가 그려진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노트가 아니라 계산처럼 귀찮고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똑똑한 노트인 거죠. 엑셀에서는 표의 네모 한 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은 셀이라는 이름만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셀에는 각각 주소가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 주소가 있어야 기사님이 정확한 집을 찾아오시죠? 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거랑 저거 계산해줘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는 셀의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표의 화면을 보면 위쪽에는 A, B, C, D처럼 영어가 적혀있고 왼쪽에는 1, 2, 3처럼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알파벳은 열을 나타내고 숫자는 행을 나타냅니다. 셀의 주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 A열과 1에 연하는 셀의 주소는 A1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현재 내가 선택한 셀의 주소는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이름 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엑셀은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똑똑한 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엑셀에게 계산을 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셀을 선택하면 초록색 테두리가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보셨죠? 이제 셀의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보면 작은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을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핸들을 아래나 옆으로 드래그하면 같은 값이나 수식을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셀에 가장 먼저 등호를 입력하면 그 셀은 계산 모드가 됩니다. 등호 뒤에 계산식을 입력하면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물론 1 더하기 2처럼 간단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엑셀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표에서 이 셀의 숫자랑 이 셀의 숫자를 엑셀이 알아서 더하도록 계산시키고 싶습니다. 먼저 계산 결과를 표시할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더하고 싶은 첫 번째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셀의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셀의 주소를 가져오는 것을 참조라고 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이제 더하기 기호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 셀을 클릭합니다. 역시 셀의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참 쉽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방금 계산한 셀을 다시 선택한 뒤 아까 배운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셀에도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으로 입력된 셀 하나를 클릭해서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입력한 수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셀 주소의 숫자가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숫자는 행을 의미했습니다. 즉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엑셀이 행 번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면서 같은 계산을 반복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엄청 긴 표의 계산도 1초 만에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마법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딸기와 바나나를 넣으면 신기하게도 딸바 주스가 나옵니다. 여기 또 다른 마법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품질이 서로 다른 사과 여러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는 가장 품질이 좋은 사과 하나만 골라서 내보냅니다. 엑셀의 함수도 이와 비슷합니다. 함수에 필요한 값을 넣어주면 원하는 결과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딸바 주스를 만들려면 어떤 상자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입니다. 여기서 딸바 주스는 내가 원하는 결과, 상자는 함수입니다. 재료는 함수마다 다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3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um 함수입니다. sum 함수는 내가 넣은 값들의 총합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표에는 어떤 상품의 하루 판매량이 날짜별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품의 총 판매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결과를 표시할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호를 입력한 뒤 sum을 입력합니다. 아까 함수는 마법의 상자라고 말씀드렸죠? sum은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이름 뒤에 괄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괄호를 입력하면 셀 아래에 넘버1이라고 적힌 작은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함수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um 함수 안에 더하고 싶은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표의 판매량 숫자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범위가 수식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상과 비구, 가운데에 땡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땡땡은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콜론은 두 셀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비상부터 비구 사이의 모든 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결과가 78로 나타났네요.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계산기로 하나씩 더해봤더니 결과가 똑같이 78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에버리지는 영어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버리지 함수는 입력한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표에서 평균값을 입력할 셀을 선택하고 등호와 에버리지를 입력합니다. 이제 괄호를 열고 썸 함수처럼 판매량 범위를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11.1428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이 역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똑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함수는 맥스 함수입니다. 맥스 함수는 입력한 값들 중 최대값을 산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도 셀을 선택하고 등호를 넣고 맥스를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적힌 셀 범위를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최대값인 20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랭크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세 가지만 한데 넣고 왜 또 있냐고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랭크 함수는 넣은 것들의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입니다. 여기 표에 순위 칸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등호와 랭크, 괄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어라? 설명서 박스에 써있는 글씨가 아까랑 좀 다르네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스의 첫 번째 글자인 넘버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뜻합니다. 여기에 선택했던 셀 옆에 있는 판매량 셀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3이라는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이제 쉼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쉼표는 함수에 들어갈 재료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설명서 박스의 두 번째 글자가 진해졌네요. REF란 레퍼런스를 뜻합니다. 즉, 순위를 매길 값들의 모임을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량 값이 적힌 셀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쉼표를 입력합니다. 설명서 박스의 세 번째 글씨가 진해지면서 아래의 박스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재료로 0이나 1을 입력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스를 보면 0은 내림 차순, 1은 오름 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값을 1위로 매길 것이므로 내림 차순인 0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하, 3월 1일 판매량은 일주일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아까 제가 핸들에 대해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4가 적힌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네요. 판매량 20과 7이 공동 1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핸들로 복사시킨 셀 하나를 선택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자인 두 번째 재료를 보면 기사 콜론 B10이라고 입력이 돼 있네요. 판매량 값의 전체 범위가 잘못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핸들로 당겨서 생긴 일이에요. 핸들을 아래로 당기면 열의 값이 아래로 가는 만큼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니, 엑셀은 똑똑한 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처럼 알잘딱으로 계산해줄 만큼 완벽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두 번째 재료로 입력한 값을 고정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로 당겨도 열의 값이 변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처음 입력했던 셀을 클릭하고 두 번째 재료가 입력된 칸에 커서를 놓고 키보드에서 F4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셀 주소에 행렬 앞에 달러 표시가 입력되네요. 달러 표시가 된 셀 주소는 핸들로 당겨서 복사해도 값이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이 달러 표시를 절대참조라고 부릅니다. 절대참조는 함수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재료인 셀 주소 두 가지 모두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걸어줍니다. 엔터를 누른 후 다시 핸들을 당겨볼게요. 오, 이번에는 제대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함수에 대한 이해가 쌓였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엑셀을 처음 해보시거나 거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크크. 엑셀 공부 화이팅이에요.